이번 영상에선 녹십자 시리즈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녹십자 형제들이 제법 떨어졌죠? 걱정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추후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녹십자를 보면 월봉에서 추세 후 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월봉에서 이 고점들에서 이 앞에 매물대가 없는 경우에 기준 삼을 게 딱히 없다고 보고, 어떤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할까 볼 때 항상 저가 대비 몇 프로가 올라간다는 기준을 잘 삼아요. 96,000원에서 45만원, 편하게 9만원 잡고 5배가 좀 안 되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즉, 500% 정도 실현한 종목인 거죠. 5배 이제 종목 가파른 상승이 있었는데, 2월달, 올해 1년만 따져도, 1년 전 3월 달에 저가가 97,000원대였어요. 그 주식이 45,000원대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건 이제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을 탈출할 때예요. 즉, 중요한 변곡점을 탈출하고 잘 지지해 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딱 돌파해 놓고 거래량이 실리고 안착 지지하고 다시 돌아나왔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 저가를 따져도 2배, 21만 원에 45원까지 2배 가까이 올라간 이런 주식이 됩니다. 이 추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하느님이 아닌 이상, 하느님도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고요. 그나마 이제 월봉에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이라면 수익권에서의 대응은 항상 쉽죠. 그냥 수익 보고 나오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위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어려움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 주식을 기준을 잡을 때, 5주선의 이탈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특히 5주선하고 2주선, 10주선하고의 이격이 붙은 상태에서 조정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요렇게 이격이 처음에 깔끔하게 붙은 자리, 물론 이 자리에서 월봉을 봐야 돼요. 요 자리에 틀어졌을 때, 즉, 이격이 깔끔하게 모였을 때는 우로 틀면 상향이 우상향으로 틀립니다. 근데 5주선의 이탈은, 첫 번째 5주선의 이탈은 하향이 확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인 31만 6천 원에서 8월 달에 저가인 20만 원까지 밀리게 되는 거죠. 꽤 크죠. 자, 그래 놓고 주봉에서 이렇게 옆으로 잘 갑니다. 다시 그 이후에 오수산 안착과 함께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줬고 고가를 찍고 다시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지켜줘야 될 중요한 방향은 첫 번째로 5주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근데 10주선하고 이격이 가깝기 때문에 10주선까지 양보할 수도 있지만 이 10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쭉 밀리는 이런 현상이 돼요. 그래서 20주선까지 다시 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꽤 아프죠. 20% 정도 30만 원대니까 벌써 이제 이렇게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5주선에서 경계를 해야 되고요. 이 5주선을 잘 짚고 일어나야지만 이 주식이 추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요. 저 5주선을 이탈해서 10주선까지 밀려서 깨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을 일본에서 잘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일본에서 보시면 이 친구가 쭉 당겨봐도 엄청나게 상승했죠.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쭉 추세호 성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이 조정인지 이제 하락으로 돌아서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조정을 받을 때마다 꼭 깨야 되지 않을 자리들이 있어요. 즉 이 친구는 요렇게 보면 변곡점 여기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환공선에 대한 변곡점이 있어요. 이 자리가 돼요. 이 자리가 바로 오늘의 종가 근처예요. 즉 이 얘기는 내일부터는 이 환공선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환공선이 끝났죠? 환공선에 내려오지 않고 환공선을 잘 딛고 돌아나가야 되는데 일단 시간을 보면 약간 밀려는 있죠. 그래서 환공선을 딛고 돌아나가 줘야지만이 주봉에서 이렇게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확정이 되는데 내일이 5주선 또 마지막이죠. 마지막 거래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이제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이 자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양보할 수 있는 35만 원대가 되고 이 밑에 사신 분들이 상관이 없지만 이 위에 선물르신 분들은 이 자리까지 깨면 굉장히 또 위험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최고의 마지노선 자리죠. 이 자리는 이 자리를 절대 깨면 안 되고요. 이 자리를 끼고 돌아 나갔을 때 이 친구는 그나마 박스권에 갇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같이 차라리 하락하는 것보단 박스권에 갇혀서 놀아주는 게 그래도 박스권 돌파했을 때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요. 대신에 박스권 하락을 리틀했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철저히 대응하셔야 돼요. 주봉에서 가장 중요한 10주선을 리틀하면 안 되고 첫 번째 5주선을 깼을 때는 경계 상황. 그리고 특히 이제 5주선이 이렇게 꺾이면서 10주선 만나러 가죠. 이렇게 10주선을 하향 이탈할 때는 이렇게 20주선까지 밀려요. 이렇게 하향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가면 다시 한번 상승이 보여지고 이 5주선이 10주선하고 만나서 옆으로 가려면 일봉에서 이 21선 황금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를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됩니다. 월봉에서 주가가 살아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5배 가까이 올라온 주식이고요. 월봉청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가 대세 추세 하락이 되는 이 5결선까지 깨버리면 위험하니까 철저히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주식은 욕심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60자 랩셀을 보면 5일선 이탈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 5일선 이탈을 해버렸고 오늘 10일선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즉 이격이 이제 모여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월봉에서 보시면 상호 최고가를 찍어갖고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찍은 다음에 조정은 당연히 들어오는데 이 조정의 깊이와 길이를 저희들이 모르는 거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저가인 2만원부터 고가인 9만원까지 거의 400% 이상 올라온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장기로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할 스타일은 아니고요. 수익 관점에서도 이런데 황금선 돌파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했던 거지 이렇게 오래 사실 때는 좋은 스킬과 또 단타를 잘 하시는 고수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단타가 좀 되는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주식이 깨지지 않을 자리가 하나 있는데 요 자리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이제 황금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은 2주 여기 이 근처에서 놀아줘야지 그나마 추가락이 아니어지고요. 주봉에서 아까 녹십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고점을 맞고 5일선까지 내려오고 있죠. 5주선까지. 이 5주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주째 올라오고 있는데 이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 주식은 아까 녹십자하고는 틀리게 10주선까지의 거리가 있어요. 즉 10주선까지만 가도 마이너스 20%가 되기 때문에 일단 5주선을 이탈하는 가격, 즉 전주의 저가인 78,400원을 강하게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월봉에서 보셔도 이렇게 예전에 사실 고가 부분을 다 돌파해 놨었는데 지금 다시 다 고가를 맞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내일 하루가 남긴 했지만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죠. 이제 이번 달 거래일이 며칠 남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봉에서 5주선은 사수해 주어야 한다는 거. 5주선 사수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녹십자나 녹십자 랩셀이나 뭐 종문당 관련 어떤 종목이 됐든 뉴스들이 많죠. 제가 뉴스를 말씀 안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누구나 네이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주식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주식은 딱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뉴스를 읽고 치료제가 나올 거야. 개발할 건데 이 주식이 왜 무너지지? 이건 그냥 다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주식은 깨야 되지 않을 자리는 절대 깨면 안 되고요. 돌파해줘야 될 자리는 반드시 돌파해주고 나가야지만이 좋은 주식이고 이 주식이 정말 그런 거에 대해 좋다면 깨야 될지 절대 안 깨요. 그리고 뚫어줄 자리 반드시 뚫고서 안착이라는 걸 반드시 해주는데 지금 녹십자일서 같은 경우 주봉에서 3주째 막혀있죠. 내일 물론 상황을 봐야 되는데 내일 만약에 이 주식이 정말 좋은 주식이라면 살아나서 이 자리 뚫고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주식이 만약에 여기까지가 끝이고 더 이상 이제 저기 하다 너무 올라갔다는 평가가 있고 차익 실현에 나서기 시작하면 5주선 촉격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5주선에 대한 대응이 철저하게 필요하고요. 일봉에서도 이제 이 황금일선까지 더 깨지면 위험하다는 거 좀 명심하셔서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녹십자 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녹십자 셀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하고 틀리게 이 친구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월봉에서 다중바닥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탈출한 주식이에요. 첫 번째 탈출했지만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전고점이나 월봉의 변곡점 이걸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아직 이번 달이 안 끝났지만 이번 달에 이 변곡점 위에만 올려놓을 수 있으면 올려놓고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 때 이 주식은 더 크게 올라가서는 좋은 상승의 여력이 보여요. 근데 하지만 지금 박스권 돌파하려다가 실패해서 안으로 들어와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그 현상에 맞게 지금 이렇게 주봉의 중요한 앞점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가 됩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첫 번째로 이탈했을 때 경계 상황이 돼요. 근데 오늘 이탈을 해버렸죠. 다행인 거는 내일 하루 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자, 만약에 저 자리를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밀릴선은 이제 5주선이 돼요. 5주선의 가격이 47,000원대입니다. 이 친구는 이 47,000원대를 깨면 안 돼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 47,000원대를 일봉으로 끌고 가 볼게요. 그러면 자, 황금선이 되죠. 자, 이 친구는 황금선이 저 자리가 마지막 지지선이자 또 이 황금일선의 중요한 변곡점이 돼요. 이렇게가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이 매물대를 이렇게 끌고 오면 이렇게가 됩니다. 이 자리를 역대 최대 거래량,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아무것도 없던 이런 거래량 속에 역대 최대한 거래량을 갖고 뚫어놨는데 저걸 다시 깨고 내려온다? 안 되죠. 지금까지 저 돈 들여서 매집 해놓은 게 의미가 없죠. 근데 이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당시가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닌 거죠. 밑에잖아요. 그죠? 하단권 이때부터 받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이 재무적으로나 불안하거나 이런 주식이 아니라는 얘기면 이 주식은 조정권에 들어왔을 때 사놓고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고요. 일봉에서 이렇게 급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 저가 대비 28,500원에서 고가인 67,000원 2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보통 주식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배, 3배, 4배, 5배, 200%권, 400%권, 500%, 600%권이 가면 주식이 하늘높이 솟지만은 않아요. 특별한 케이스로 막 상상상 가는 것도 있는데 보통 정상적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게 다행입니다. 하지만 녹십자나 녹시라처럼 이렇게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자리 이런 자리들이 아니고 녹시자스는 유일하게 이 쓰리 바닥을 시연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은 충분히 무너져도 다시 차근차근 모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혹시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 주식 대박 주식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5개월선 따라 올라가는데 5개월선을 깨고 이탈하거나 우리나라 시장이 급격히 무너져서 확 무너질 때는 코로나처럼 이럴 때는 저도 방법이 없고 용가리 통뼈도 안 돼요. 주식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을 외면하고 던지고 나간다거나 기관들이 싹 던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월봉 바닥권에 사는 종목들은 크게 배신을 안 하고 또 시장이나 지수가 살아날 때 돌아 나가게 되고 크게 월봉 높은 가격에 상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도 그만큼 적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락을 원체 많이 했어요. 경보제약을 포함해서 종군당 바이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일단 장중에 제가 매도한 종목과 주요 종목은 장 시작하고 장중할 땐 잠깐 챙겨드리는데 종목 분석할 땐 여러 가지 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녹십자 랩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거는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절대 깨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딛고 돌아 나갈 자리는 딛고 돌아 나가야지만이 그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그 주식이 나한테 수익을 줘야 나한테 좋은 주식이고 우량주가 되죠. 우량주는 저한테 수익 주는 주식 우량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상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매수 종목 리뷰와 그리고 또 오늘 그 삼성 지배 이슈 관련해서 주춤이 꿈틀거렸는데 아직 급등을 못했어요. 살짝 급등했다 떨어졌는데 좋아 보여서 이따가 밤늦게 구독자분 상담 종목 들어오면 같이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